문순득은 류큐에서 류큐인들이 뭐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머물 수 있는 음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요, 누구도 문순득 일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필리핀에게 조선은요, 지도상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자신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던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조선과 외교적 관계가 백지 상태였던 필리핀은요, 국고를 써가지고 표류민인 문순득을 보호할 의무도 또 조선에 돌려보낼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감한 건 문순득과 함께 온 류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류민 송환이 지체되면 청나라로부터 혹시 류큐인이 표류민들에게 해를 입힌 건 아닌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류큐인들은 앞으로 문순득과 이 표류민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순득 일행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표류해온 청나라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은요, 이미 필리핀에서 머물 곳까지 확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넉넉히 지낼 수 있다면서 함께 표류해온 문순득 일행과 류큐인에게 우리 함께 지내실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청나라인들이 함께 머물자고 제안한 그곳. 네. 그곳은 어디일까요? 필리핀 비간에 있었던 청나라 교민들의 마을. 문순과 류큐인은요, 당연히 청나라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문순득, 류큐인, 청나라인은요, 필리핀 비간에 자리 잡은 청나라 교민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개월 뒤 문순득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1803년 3월 16일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청나라에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문순득을 필리핀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떠나버린 거예요. 필리핀에 체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이 묵고 있었던 그 집, 네. 그 청나라 교민이 류큐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류민들이 4개월간 사용한 운전 600냥 내시오? 알고 보니까 청나라인들이 베푼 호의라고 알고 있었던 음식, 주거 비용 모두가 꼬박꼬박 체류 비용으로 탁탁탁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온 청나라인들이 했던 그 호언장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청나라 표류민들은요, 류큐인들이 돈을 갚을 겁니다 하면서 필리핀에 자리 잡은 청나라 교민의 집에 얹혀 살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은전 600냥, 지금 가치로 추정해서 환산해보면 얼마나 되면요, 약 7천만 원이 넘는 청나라인에게 된통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한 류큐인은요, 문순득 일행과 청나라인들에게 빨리 필리핀 떠나야 되니까 출항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표류민들은 우린 배에 타지 않겠소 라고 선언을 합니다. 청나라 표류민들은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이 속은 것에 화가 난 류큐인들이 자신들을 바다 위에서 죽이지 죽일까봐. 않을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사기 있죠. 쳤잖아요 지금요. 충분한 겁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10일가량 이어진 그 신랑이 끝에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두고 호련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순득을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문순득의 작은 아버지와 조선인 선원들 그들도 함께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마도 문순득은 자기들을 두고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는 같이 가려고 배에 타고 있었고 문순득과 그 청나라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치 상황이 길어지니까 유구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배를 타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순득의 곁에 남은 건요, 배에서 심부름을 하던 김옥문뿐이었습니다. M1 청나라 사람들하고 류큐인의 싸움에 끼어가지고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문순득. 기댈 것도 돈도 배도 없는 문순득은 정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좌절하고 있었던 그때 문순득은요 자신의 힘으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합니다. 필리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순득은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문순득은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 사이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낯선 필리핀에서 조선을 떠올리게 만든 물건. 필리핀에서도 이 연을 날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문순득이 떠올린 사업 아이템 네. 바로 이겁니다. 연줄입니다. 아. 자, 그런데 문순득은요 왜 연이 아닌 이 연줄을 팔았을까? 필리핀과 조선의 연줄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끈을 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사용한 가느다란 연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을 금방 냈을 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이 자꾸만 끊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을 꼬는 장이 있을 정도로 수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 K실. 게다가 이 문순득이 살던 곳은 바닷바람이 강한 섬이잖아요. 아마도 문순득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튼튼한 연줄을 만든 도가 텄을 겁니다. 문순득은 조선식 연줄을 만들어 팔면 큰 돈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면으로 만든 실, 그 면사와 삼껍질로 만든 실, 포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 면사와 포사를 밤이 새도록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튼튼한 연줄을 만듭니다. 문순득의 사활이 걸린 K 연줄 사업.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K 연줄 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은 문순득. 이후에도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기 시작합니다. 문순득은요 심부름꾼 김홍문에게 나무를 베어오게 한 뒤 땔감도 함께 팝니다. 장사다 틈이 나면 필리핀에서 쌀무역을 하는 청나라 상인을 돕기도 합니다. 와. 이 문순득의 장사꾼 DNA, 이 DNA가 필리핀에서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문순득이 게을리하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문순득은요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류크어이어 필리핀어를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운 필리핀어는요 문순득의 말솜씨와 친화력에 날개를 달아줬고요. 문순득은 상인으로서의 장사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 머문 지 9개월이 됐을 때 1803년 5월 문순득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드디어 날아옵니다.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있는 네, 바로 3개월 뒤면 청나라로 가는 배에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순득은요 약 890km의 바닷길을 달려 1803년 9월 9일 마침내 청나라의 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와. 바로 이곳입니다. 오문. 오문은 바로 지금의 마카오였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마카오까지 문순득이 최초로 방문한 조선인이 된 겁니다. 살면서 한 번도 청나라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문순득에게 청나라는 류큐, 필리핀보다는 좀 더 친숙한 나라겠죠. 그런데 입국 심사를 위해서 마카오 관청에 들른 문순득의 입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관청이? 바로 하얀 얼굴, 짧게 자른 빨간 머리를 한 사람? 빨간 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문순득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오. 청나라 관청인 줄 알고 들어왔던 곳에서 떡하니 서양인을 만난 겁니다. 왜 있지? 대체 이 빨간 머리 서양인의 정체,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마카오 관청에서 일하는 포르투갈인 관리였습니다. 포르투갈. 네. 그랬나 보다. 교수님, 마카오는 청나라인데 어떻게 포르투갈인이 있나요? 명나라 때부터 포르투갈은 왜구를 제압해주는 대가로
마카오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포르투갈.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고 무역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나라 땅이지만 마카오는 유럽 문화가 일찍부터 깃든 청나라 속의 유럽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순득이 청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포르투갈인 마카오 입국 관리자에게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순득과 포르투갈인 말이 통했을까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 벌어졌겠죠. 그런데요, 문순득은요, 마카오의 입국 심사 거뜬히 통과합니다. 왜였을까요? 마카오에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청나라 관리가 있었던 겁니다. 네. 포르투갈 관리는요,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청나라 관리를 불러가지고 이 문순득의 입국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요. 보고서는 곧 청나라 황실로 보내집니다. 자, 이제 문순득이 할 일은요, 청나라에서 문순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청나라와 조선은 교류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만큼은 문순득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 관청에서는요, 문순득에게 집을 마련해 줬고요. 문순득은 숙식 제공까지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그렇게 마카오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이도에서 장사배를 몰던 문순득은요, 마카오의 이 서양식 건물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각양각색의 선박에 이 눈을 빼앗깁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상인 문순득은요, 마카오에 머무는 동안 자석처럼 이곳에 이끌려 갑니다. 어디? 시장 시장. 상인의 시장. 피. 가야죠. 시장에서는요, 그동안 본 적도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시장에서 문순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국적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당시 조선에는 화폐가 없었나요? 있었죠. 조선 후기 통용됐던 화폐, 상평통보. 그런데 문순득이 마카오의 화폐를 눈여겨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동전, 지폐마다 돈의 단위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상평통보는요, 돈의 단위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살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무거워요.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카오는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금전을 내면 은전과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마카오는 금전, 은전, 동전 등 이 화폐를 9개의 단위로 나눠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순득은요, 당시 조선의 그 어떤 똑똑한 실학자도 보지 못한 서양의 최첨단 화폐 경제, 유통 구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조선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 드디어 청나라로부터 입국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난민 문순득 등을 합당하게 보살피고 아울러 이들 난민들이 어디에서 배를 얻어 타고 귀국하는 것이 편리한지 명확히 조사하여 바로 보고하라. 뭡니까? 오, 이제 긍정적으로. 통과된 거죠. 그렇습니다. 문순득이 무사히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순득이 마카오에 머문 지 90일이 되던 날 1803년 12월 7일 문순득은 청나라 관리와 함께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문순득이 드디어 마카오를 떠나게 된 겁니다. 문순득은요, 가마를 타고 산을 넘고 배를 타고 강과 바다를 건너면서 약 5개월을 길 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1804년 5월 20일 드디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후 문순득은 베이징에서 조선 사신단을 만나서 조선으로 귀국합니다. 1805년 1월 8일 문순득은 고향 땅 우이도에 도착합니다. 와. 태도에서 표류로 시작된 문순득의 길고 긴 3년 2개월의 여정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문순득의 3년 2개월 만에 귀환. 문순득의 귀환 소식에 문순득의 아내 버선발로 나와 꿈인지 생시인지 남편을 얼싸안고 펑펑 웁니다. 자, 그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뒤 돌아온 문순득, 이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문순득은 홍어 장수로 복귀합니다. 와, 또 DNA가 또. 그럼요. 아, 그래요? 더 이상 외국어를 사용할 일도, 외국인 틈에 섞여 장사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쉽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순득은 그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린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한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어? 자, 평범한 홍어 장수로 살아가던 문순득에게 매일같이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사람. 당시 정약전은요,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흑산도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온 정약전이 왜 문순득을 찾아왔을까요? 소문이 난 거 아닐까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 맞습니다. 정약전은요, 문순득이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순득은요, 정약전에게 표류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난 일, 조선에서 본 적 없던 신문물, 그리고 조선과 다른 생활, 관습, 언어를 쓰는 사람 등 세상이 얼마나 넓고 새로운 것이 많은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표류를 해서 제주도도 훨씬 지나 유구국 거기까지 떠밀려 갔다가 중국 가는 배를 얻어 탔는데 얼마 못 가갖고 또 풍랑을 안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풍랑이 팍 떠밀려 가갖고 저기 밑으로 이? 어디냐 여기 지도에도 없는 여기 여성국까지 흘러갔지라. 내 자네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네. 이제부터 사소한 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상세하게 말해주시오. 문순득은요, 정약전보다 19살이나 어렸지만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교수님, 그 양반과 평민이 친해진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한때 천주교 신자였었던 정약전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던 곳,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문순득의 이야기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문순득의 입장에서는 한양에서 명성 있었던 양반이 자기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친근감 있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아마도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약전은 자신의 벗 홍어 장수 문순득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초. 조선에 없던 새로운 것을 둘러보고 온 사람, 조선이 개벽한 이후 최초로 세상을 보고 온 사람, 이 뜻으로 문순득에게 천초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사람의 2년간의 대화를 정리한 책이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 책, 효혜심한. 표해심한 표류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전이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류기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순득이란 이름이 역사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문순득의 표류 경험은요, 조선의 다른 실학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정약전의 동생이 누구죠? 정약용. 정약용. 정약용은 문순득으로부터 마카오의 화폐 이야기를 듣고요, 경세유표라는 책을 써가지고 조선 화폐제도 개혁안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수제자 이광해는요, 문순득의 지식을 토대로 조선 최초의 선박 논문 운곡선서를 씁니다. 자, 이 문순득의 경험담이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조선의 실학자들에게 넓은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준 거죠. 교수님, 심지어 이 문순득의 이 류큐는 지금도 연구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류큐는 사실 일본에 합병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류큐어 말살 정책으로 류큐인들한테는 류큐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순득이 채집해 온 류큐어가 지금 표의시말 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문순득의 기록을 가지고 류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문순득은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홍어 장수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아, 네.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순득이 조선에 도착하고 4년 뒤 돌발 행동을 합니다. 돌발이요? 일터에서 돌아온 문순득이 부랴부랴 막 짐을 싸더니 어디론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제주도. 문순득은요 제주에 있는 이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얼굴은 칠을 한 것 같고 언어 문자는 통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바로 제주도에 표류한 필리핀 표류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순득은 왜 제주도로 갔을까요? 문순득도 사실 표류하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뿐인 곳에 뚝 떨어진 그 끔찍한 기분,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문순득은요 제주도에 표류된 필리핀인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문순득은 제주도에 표류한 필리핀인들을 만납니다. 자, 이때 문순득은 그 필리핀인들과 말이 통했을까요? 통합니다. 통합니다. 아유 근데 원어는 한번 배우면 안 써도 까먹어도 현지 가서 한두 달 있으면 다시 또 막 트이죠. 체 나와야. 필리핀인들은요 갑자기 자신과 말이 통하는 문순득이 등장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겪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류한 게 무려 9년, 와. 9년째였거든요. 9년. 9년 만에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이 물밀듯이 다가온 거죠. 너무 불쌍하네요. 조선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관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와. 그리고 이 사건은 고스란히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문순득은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홍어장수 문순득의 세계 체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용기와 그 희망을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